와우. 와우. 선생님. 네. 이거 뭐예요? 여기 창문에 붙어 있는 거? 아유, 어떤 년이 학교에서 만들어놨다가 갖다 붙였는데 어떤 년인지 까먹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북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잠시예요. 여기를 펴시는 게 아니죠. 아셨지? 자, 오렌지 북엔 52쪽입니다. 주기율. 네. 그런데 여기 제목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주기적 성질.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기율표가 뭔가가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어들고 주기적으로 변화가 될 거야.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변화가 되니?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자과 전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옆으로 한번 써볼까요? 아까 시험 볼 때 세로로 썼는데 수소 원자과 전자 몇 개인가요? 하나. 헬륨. 네. 아, 영이. 그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숫자만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그만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다음부터는 아니야. 1, 2,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1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무슨 말이니? 어머. 야, 여기서 1 시작했죠. 여기서 또 1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또 1 다시 또 1 다시 시작한 거야. 그래서 1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그래서 여기 1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첫 번째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요거 잘라서 1 밑에다 1 갖다 놓고 1 밑에다 또 1 갖다 놓죠. 그게 바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옆에야 리베, BC, NO, F 안 쓰려고 했는데 다 쓰게 되네. N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네들이 주기적 성질에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눈으로 보이는 거. 수소는 껍질이 하나면서 원자과 전자 하나. 리튬은 껍질이 2개면서 원자과 전자 하나. 나트륨 껍질이 3개면서 원자과 전자 하나. 칼륨은 껍질이 4개면서 원자과 전자 하나. 그럼 여기에 눈에 확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껍질 개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반지름도 사이즈도 부피도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니 주기율표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로 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원자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첫 번째, 그 원자의 사이즈를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됐죠요? 그리고 기울어는 R이라고 쓰죠. 아니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지는 거야? 네네네네. 그럼 주기적 성질이라는 건 당연히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경향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구나. 당연히 왼쪽 아래와 오른쪽에는 서로 완벽하게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 뭔가 나타나겠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원자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왜니 원자 반지름으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하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 다 이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원자 반지름 크다고요? 그럼 너네 봐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다 붙어있지. 나 원자과 전자 하나 있는 거 좋아하시라. 싫어. 응, 싫어. 그럼 얘네 어떻게 할 거야? 너 하나 꺼져. 뻥 차버리고 하나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생각하면 안 돼? 수리나카랑 원자과 전자가 전부 다 하나니까 전부 다 1불이죠.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갈 거지만 누가 더 쉽게 떨어질 것인지 그럼 그런 걸 따지는 게 바로 뭐냐면 원자과 전자 이 전자들을 얘네들을 붙들고 있는 애가 가운데 있는 뭐야? 플러스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리튬은 플러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데 칼륨은 졸라 멀어. 그러니까 플러스가 막 당기고 있는데 멀면 당기는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 미치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다 버릴 거지만 누가
쉽게 버려질 것인지, 누가 쉽게 전자가 떨어져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죠. 그럼 걔네들이 바로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중심에 있는 플러스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쉬워진다는 거야? 떼기 쉬워진다. 그럼 원자가 전자를 떼어내면 이들은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쉬워진다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양이온이 되기 쉬우면 음이온이 되기는 어떨까요? 어려운 거죠. 이거는 아주 완전히 이제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야, 전자를 떼기 쉬웠어. 그럼 내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조금 필요하다는 거야? 당근이죠. 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이온 에너지 어디서 배운 거 같지 않아요? 네. 수소의 이온 에너지 얼마였나요? 1312. 굿잡! 그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는 음이온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럼 음이온이 되는 건 음성이잖아요. 그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음성이 되려는 정도가 작아지겠죠. 음성이 되려는 정도를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음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지겠죠. 그럼 너네들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볼 거니? 가장 중요한 거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온 에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전기음성도,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갔어. 헐, 그럼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며? 그럼 당연히 얘네들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아까 여기 양이온 되기 쉽다면서요. 그럼 여기는 무슨 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음이온이 되기 쉽겠죠. 물론 이런 걸 따질 땐 비활성 기체를 빼고 따지겠죠. 아이고, 비활성 기체 이온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떼기가 쉬워진다면 오른쪽 위로 가면 떼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온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네 번째, 아니 그럼 뭐야, 왼쪽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가 잘 안 된다며? 그럼 당연히 오른쪽 위로 가면 마이너스가 잘 되겠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질 수밖에 없겠네. 단 비활성 기체 빼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비활성 기체가 막 음이온 안 되죠. 그럼 전기적으로 걔네들이 음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는 있으나 걔네들 전자 막 억지로 주잖아요? 그럼 좀 이따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나 이거 따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전자 어찌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나,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우리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자를 뭔가로 찍었어요. 그럼 절대로 원자가 찍히지 않습니다. 전자는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자를 찍으면 전자를 안 찍히고 원자 핵만 하고 찍힙니다. 아이고, 원자 반지름 어떻게 재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원자 반지름을 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H 원자가 있으면 H 원자가 아니라 H2를 보면, 자, 이 동그라미는 가상의 선인 거죠. 저런 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바로 뭐가 느껴지는 거냐? 핵만 꽁꽁 이렇게 두 개의 점으로 찍힙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점이 원자 핵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그걸 중심으로 아흥 이렇게 하나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니? 야, 똑같은 H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개면 H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머나. 너는 겹치게 그랬잖아. 어떡할 거예요? 겹친 거 우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달리 잴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애들을 다 이렇게 겹쳐서 재면 조건이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사이의 핵간거리의 반.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핵간거리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두 원자 사이에 핵 거리를 잽니다. 핵간거리 L. 그것의 반을 반지름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어머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뭔가요? 반지름 영향 요인이 나옵니다. 이 영향 요인요? 우리 하나하나 보잖아요. 제일 먼저 눈에 딱 보이는 거 바로 껍질수. 어머나 성주야. 껍질수가 많으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는 걸 바로 알아버려요? 그럼요. 이거는 설명도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플러스는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상하셔야 돼요. 그럼 플러스가 많아질수록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도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당연하죠. 그럼 상상? 커지니까 전자들이 자꾸 안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니? 핵 안에 플러스들이 있네요. 이런 걸 우리는 핵전하량이라고 하겠죠. 여기는 다른 말을 쓸 거예요. 핵전하량이 클수록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지니까 전자가 자꾸 핵 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핵으로 밀집이 되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되게 길게 썼단 말이야. 그럼 여기 왜 칸을 남겨놓니? 우리 핵 전하량을 일컬을 때는 핵 전하량은 핵 안에 들어있는 뭐를 얘기하는 거니? 양성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이라는 말이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결국 바로 머리 양성자가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하나, 3번 양성자 3개, 5번 양성자 5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성자 수가 그 원자의 뭐라는 뜻이야? 번호라는 뜻이죠. 앞에 원자 번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거 배제하고 요것만 따진 거야. 요것만. 껍질이 많아질수록 반지름이 커져. 껍질만 따진 거야.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져. 원자 번호만 따진 거야. 그러면 이번엔 전자는요. 자 여러분 전자는 전자끼리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그럼요. 그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애들이 많으면 막 지들끼리 꺼져 이씨 너를 왜 자꾸 가까이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전자끼리 막 다 벌어지죠.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차지하는 공간이 네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너네 봐 뭐야 이렇게 됐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 줄 알아? 우리의 나쁜 뇌는요 알죠? 뭔가가 많아지고 막 커질 것 같은 이런 막 이 나쁜 뇌가 그러게 입력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맨날 어디서 틀리겠어? 여기서 틀리는 겁니다.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도 커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아니 이상하다. 아니 선생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개수도 당연히 많아지죠. 껍질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방향인데 반지름 결과가 하나가 반대죠. 뭐야 이거 뭔 개소리지? 그럼 어떻게 따져요? 그래서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제일 대빵이냐? 집에서 나는 스포츠 보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영화 보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뉴스 보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 그럼 채널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누구한테 주어져? TV가 2개 있어요. 자 하나라면 어머니. 그치. 그럼 엄마에 의해서 막 우리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엄마가 없을 때 이순이 이 인자 누구야? 아빠. 아유 너 좀 불쌍하구나.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1순위가 딸이야. 슬프지 않냐?
사실 나 TV를 안 봐. TV 거실에 있어. 우리 집 TV는 야구할 때만 켜져. 어머! 그럼 이거 뭐니? 아니 얘네들도 그럼 그런 게 있다는 거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요렇 따위로 썼겠어요? 저 순서거든요. 그럼 얘네들은요.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니? 이들의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영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급번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급! 제일 큰 영향을 주죠. 번! 그 다음 영향을 주죠. 전! 제일 미미한 영향을 주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껍질도 다르고 번호도 다르고 전달수도 달라. 그럼 우리는 셋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큰 거 먼저 고려합니다. 껍질수 먼저! 껍질수가 달라! 그럼 껍질이 많은 게 반지름이 큰 거야. 얘네들 삐리리, 니네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둘을 비교했더니 껍질수가 똑같아. 그럼 그때는 번호로 넘어오는 겁니다.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은 거죠. 그럼 번호까지 똑같아? 그때 전자로 비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실전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닌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얘네들 반지름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비교. 그럼 이거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칠 거니? 얘네들은요. 자, 전자 배치를 씁니다. 그런데 너네 봐봐. 껍질이 들어가게 전자 배치를 쓰려면 어떻게 되니? 보호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를 쓰는 겁니다. 아까 우리 K에 2개, L에 8개 이런 거 쓰잖아?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침의 전자 배치 그냥 2, 8, 1 하면 끝납니다. 야, 우리 병신이야? 야, 2, 8, 1하면 2는 K 껍질에 있는 거고 L은 8개 있는 거고 M에 하나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꼭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공부할 때는 그냥 나침 전자 배치 뭐야? 2, 8, 1. 칼륨 전자 배치 뭐야? 2881. 그렇지. 마그네슘 전자 배치 뭐야? 282. 굿자. 탄소 전자 배치 뭐야? 24. 그렇지. 2사. 도구야. 규소 전자 배치 뭐야? 찾은 방법 같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R을 비우게 할 때는 보호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를 쓰고 껍, 번, 전을 순서대로 비교를 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리튬하고 마그네슘은 반지름이 누가 더 커요? 그럼 너네들 전자 배치를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호그랑 리튬 전자 배치. 26. 그렇지. 마그네슘 전자 배치. 282. 그럼 껍번전을 순서대로 껍. 딱 보니까 껍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면 다른 것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지름 R은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요. 왜 껍이 더 많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베릴륨하고 네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성수야. 베릴륨 4번 전자 배치 어떻게 되죠? 2. 뭐라고? 2. 2. 네온은 10번 전자 배치요? 28. 껍! 똑같네. 자, 설마 껍이 달라 보이면 큰일 납니다. KL. 둘 다 2개씩 있죠? 그럴 때 번호로 넘어가는 거야. 뭐야. 얘는 4번이고 10번이잖아.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헐!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은 예상 밖으로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베릴륨이 더 크다는 거죠. 오케이? 어머. 아니 그러면 너네 봐봐. 껍질 다 2개죠. 그러니까 이들의 반지름을 비교하면 리튬이 이만했어요. 베릴륨은 그건 어떻게 그려야 돼? 작게. 풍소는 조금 더 작게, 탄소는 조금 더 작게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저 그림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저 왜 저기 이상한 지렁이 같이 생겼지? 어머. 그럼 나트륨은요? 이렇게 이거보다 크겠죠. 그럼 그 다음 마그네슘을 그릴 때는 베릴륨보다는 크고 나트륨보다는 작게. 더 이상 그리면 그림이 개떡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만 그릴 테요. 오케이? 어머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헬륨의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나 여러분? 그 다음엔요 또 다른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니 여기 번호까지 비교를 했어. 그럼 전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번호는 같은데 전자가 다르려면
이온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한번 일단 음이온 한번 볼까요? 나 염소야. 내 몸에 전자가 막 들어왔어. 그럼 내 몸에 전자가 쏙 들어오면 전자의 수가 많아지죠. 그럼 음이온 되면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원자인데 내 몸이 음이온으로 변했어. 그럼 내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죠. 내가 원자인데 나트륨? 내 몸에 있는 전자가 훅 날아갔어. 그럼 내 몸에 있는 전자를 하나씩 둘씩 빼면 내 사이즈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양이온 되면 이온 될 때 반지름이 줄어들고요. 음이온이 될 때는 이온 될 때 반지름이 늘어난다는 걸 당연하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는 항상 거꾸로 나오는데요. A 원자를 봤는데 야 양이온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했어. 쉣! 답을 알려줘 어떻게 씨. 자 다시. 아유 얘들아 있잖아 나 어떤 이온인지 모르는데 이온의 반지름하고 원자의 반지름을 비교했어 글쎄. 그랬더니 얘가 1보다 크더라고. 얘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이게. 양이온. 양이온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이온이니까 우리는 이거 세트 단어 양이온은 금속이죠. 금속은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세 개니까 1뿔, 2뿔, 3뿔. 금속은 100% 양이온입니다. 금속 음이온 없어요? 이거 세트 단어야 금속 양이온. 이렇게. 어머. 아니 그러면 얘네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자 반지름이 더 큰 원인이 뭘까? 껍번전 중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전자를 버렸어요. 전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 나트륨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안정한 양이온이 되면 과연 전자만 줄어들까?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죠? 자, 연청아 나트륨 전자 배치. 2, 8, 1. 그러면 이 친구가 가장 안정한 양이온이 되면 원자과 전자 어떻게 하죠? 하나 없어요. 그래서 28. 오케이. 자, 너네 봐봐. 분명히 전자만 없애려고 했는데 전자가 사라지면서 뭐까지 하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껍질. 그렇지. 그럼 막 얘도 줄고 반지름 훅 주네. 뭐 이런 거죠. 됐나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시험도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양이온 될 때 반지름 줄어들었어. 야, 양이온 될 때 껍질수가 줄어들었대. 그럼 음이온 될 때 껍질수 늘어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CL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CL은 17번이니까 전자 배치 2, 8, 7. 굿자. 그런데 음이온 될 때. 자, CL 마이너스 전자 배치 어떻게 돼? 2, 8. 굿자. 그럼 봐봐. 양이온 될 때 껍질수가 하나가 줄어들죠. 전자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음이온이 될 때는 이런 걸 표현할 때 가장 안정한 음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안정한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수는 변하지 않네. 왜? 이점 오비탈의 전자가 쏙 들어오는 거잖아요. 얘네들 이거 전자 빛이 마지막에 p 오비탈에 홀홀홀 짝짝 해서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홀 했는데 한글로 홀이 느껴지면 안 돼. 내가 홀홀홀 하면 너네 어떻게 느껴져야 돼? 홀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짝짝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있던 여기에 전자 하나 쏙 들어오니까 오비탈 개수도 안 변해, 껍질 개수도 안 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18개로 변했죠. 그러면 이거는 전자 배치가 마치 알곤처럼 변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Cl- 전자의 배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라고 합니다. 이걸 아르곤이 되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염소가 아르곤이 되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서 그럼 여기서 좀 말할 때 Na+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봐야 돼? 네.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이들은 각각에서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겠죠. 내가 지금 뭐 강조했어?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면 주기율표 여기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배운 거 그대로 할 거예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야.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띵킹하는 겁니다. 자 같은 주기야.
그럼 얘네들이 원자일 때는 전부 다 껍질이 몇 개가 있어요? 3개죠. 여기도 같은 주기야. 그러면 이 주기니까 원자일 때는 껍질이 전부 다 몇 개야? 2개죠. 그런데 지금 했던 거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분명히 뭐야 이거 지랄이네. 자, 지금 분명히 얘네들은 나만하지 피에스콜라는 전부 다 껍질이 3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양이온이죠. 이들이 가장 안정한 양이온이 되면 껍질은 몇 개로 줄어들어요? 2개. 그렇지. 자, 두 줄 그을게요. 나만하는 껍질이 2개가 되죠. 오케이? 그런데 피에스콜라는요. 얘네들은요. 음이온데도 있던 오비탈의 전자가 그냥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껍질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원래는 3개였는데 자, 음이온이 되면 그대로 3개지만 양이온 되면 껍질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어머 그럼 약이 되버린가요? 당근이죠. 그럼 리베비는 양이온 되면 원래는 2개였지만 껍질이 하나만 되죠. 그런데 여기 노프레는 껍질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대로 2개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디를 비교하라고 나올 것 같아?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라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놈과 이놈은 껍질수가 똑같죠. 이온이 되면 그들의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 자, 높은 애 남아날이라고 내가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그럼 높은 애 남아날에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는 네온이죠. 그러니까 높은 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겠죠. 내까지 그냥 한 거야 말이. 남아날 눈 역시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너네 봐봐. 지금 벌써 이제 전자 배치가 다 머릿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질소 7번이니까 지금 현재는 2, 5의 전자 배치를 갖죠? 그런데 네온처럼 28. 산소도 2, 6의 전자 배치를 갖지만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네온처럼 28. 얘도 현재 지금 뭔데? 대답. 자, F9번이니까 27. 이온이 되면? 28. 그렇지. 자, 나트륨도 지금 현재 전자 배치? 28일. 그러면 이온이 되면? 28. 그렇지. 성주 대답 안 하는 거야? 저 새끼 졸려. 자, 마그네슘 지금 전자 배치? 28일. 그러면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28. 알루미늄도 지금은? 28.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28. 헐, 이거 뭐야? 아니,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펼쳐볼까? 이렇게 옆으로 쭉? N, O, F, N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야. 헐. 그럼 얘네들은 원자일 땐 전자 배치가 다 다른데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3-28, 2- 또 28, 1- 또 28, 또 28, 또 28, 또 28, 또 28, 28. 아이씨 졸라 힘들어 씨. 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 묻겠죠.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 이렇게 묻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 그럼 쫙 보니까 얘는 껍반전 중에 껍전이 똑같죠. 뭐만 달라? 번호. 어머나.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작아진다고요. 겁나 중요. 어머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들 각각의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은요.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제일 크겠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문제 풀 때 그게 퍼뜩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 쉬읍시다. 어떡하지? 쉬면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3분. 아 그래 3분만 쉬어 3분만 쉬어 3분만. 아우 나 지금 막 날로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띵킹을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의인법을 좀 쓰는데요. 우리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중심에 12+가 있고요. K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L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M 껍질의 전자가 또 하나, 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의인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저기 가운데 무대에 오빠들 12명이 언니들이라고 해야 되나? 언니들 12명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엄마가 K석에 좀 비싼 돈 들여가지고 K석을 끊어준 얘네들은 오빠 12명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다 보이죠. 그런데 L석에 엄마가 막 놨네. 네가 알아서 가. 그래가지고 좀 싸게 뒷자리 끊었어.
근데 여기서 보는데 아니 앞에 있는 년이 대가리를 자꾸 막 저기 막 가리고 막 옆에 있는 년도 막 봉은 들어가지고 막 자꾸 가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분명히 오빠 12명이 춤추는 건 그대로인데 이 년이 가리고 저 년이 가려서 실제로 보이는 오빠의 개수는 12개보다 작죠. 오케이? 그럼 저 뒷자리 어때? 완전 이제 좆된 거죠. 뭐야 이것이. 아우 오빠 막 보이지도 않아. 이 년도 가리고 저 년도 가리고 막 얘도 가리고 얘도 가리고 막 안 보여. 콘서트 같다. 그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니? 자 중요한 겁니다. 이 오빠들 언니들은 핵이죠. 핵. 그럼 뒤쪽으로 갈수록 핵이 12 플러스라는 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핵 전환은 어떨까요? 줄어드는 거죠. 이건 마치 너네들랑 똑같은 거야. 지금 호근이 아무것도 안 가리고 여기 잘 보이죠? 근데 성주 내가 여기다 쓸 때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막 이런단 말이죠. 진짜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는 거야? 앞쪽에 있는 전자가 원자핵을 가려 막아서 뒤쪽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핵전환은 줄어들죠. 이렇게 진짜 핵전화가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느껴지는 핵전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유효 핵전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머!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또 나왔니? 여러분 가려막기라고 하는 거 지금 했죠? 가려막기 효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책에 이제 그 뒷장에 써있어요. 없나? 뒷장에 써있을 건데? 여기. 자 54페이지에 써있어요. 어머. 그럼 이런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앞 또는 옆 뒤는 아닙니다. 의 전자가 뭐를 가려막는 현상이야. 원자핵을 가려막는 현상. 써있으니까 안 쓰고요. 그래서 유효핵 전화는 바로 뭐니?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진짜가 아니라 각각의 어디에서요? 위치에서 느껴지는 핵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뭐가 있냐면 핵에서 멀어질수록 느껴지는 핵전화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지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너네 봐봐. 자, 리튬 한번 생각해볼까요? 리튬은 핵전화가 3 플러스죠. 그럼 이들 각각의 원자가 전자만 한번 따져볼 거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원자가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3 플러스 느끼고 있는 거야. 나 원자가 전자야. 그런데 베릴륨으로 갔어. 헐, 얘 4번이잖아. 오빠 개수가 하나 늘어났는데 심지어 가까이 갔어. 느껴지는 핵전화가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다음 더 커지죠. 그만 갈게. 자 그러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니? 리베비시 높은 애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는 점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오겠죠? 바로 어떤 거니? 이것은 가로축은 원자 번호고요. 세로축은 원자가 전자만 따지는 거야.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그럼 내가 원자 번호 3번부터 따지는 거예요. 3번 리튬의 유효 핵전화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번이면 플러스가 3이지만 얘네들이 유효 핵전화는 3보다 어떤 값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작은 값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얼마인지도 사실 대략 다 계산합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어머! 그러면 리베비시 높은 애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는데 오히려 핵전화는 일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 쭉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야? 네온까지 늘어납니다. 리튬에서 네온으로 갈수록 그냥 쭉 늘어나는구나. 그런데 너네 봐. 이것도 상상할 겁니다. 네온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 그럼 그 다음 나트륨을 일렬로 배열한다면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 졸라 커지죠. 그럼 핵전화는 오빠는 한 명이 늘어났어.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가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11번은 내가 여기다 반지름 그려봐? 이렇게 되잖아요. 과장하면. 나트륨 옆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나트륨의 유효액전은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뭐보다는 안 떨어지니 리튬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빠가 3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무려 오빠가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오빠는 최소 3명보다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몇 명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똑같은 게 나오겠죠. 나만하지 필스코어가 또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툭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번 칼륨은 리튬, 나트륨, 칼륨은 점점 유효자는 이렇게 늘어나겠구나. 됐나 여러분? 그럼 너네 봐봐. 여기 앞에 뭐 수헬이고 이거 뭐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거 똑같이 패턴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리베비시 노픈의 나만하지 필스콜라. 그럼 여기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거 여기다가 다음번 시험 볼 때 반지름도 그리세요. 리튬 반지름, 베릴륨, 웅소, 탄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점점 작아지죠. 8개 다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나트륨이 왜 갑자기 뚝 떨어지니? 반지름이 졸라 커지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야?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유효 획전화가 어떻게 된다는 게 확연히 보이는 거야. 증가한다는 게 확연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됐나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유효 획전화. 그런데 지금 한 거 어때? 다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 이해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니? 이온화 에너지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들도 이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1%가 뭔가 달라지거든요. 그놈의 1%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1% 포함해서 이온화 에너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근데 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지? 배고파서 그런가? 자, 20쪽 전부 다. 잠시 20페이지. 다음 시간에는요. 이온화 에너지 설명을 먼저 하고 문제 풀 거예요. 오케이? 문제를 먼저 안 풀고 그러니까 시험 본 다음 이온화 에너지 먼저 설명하고 문제 풀 거예요. 내가 까먹더라도 꼭 얘기해 달라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브라운.